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IT, 일상 속 IT 이야기 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랜만에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켄타쿠님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대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민우님. 네, 진상가님 드디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오고 있어요. 관련된 소식들, 더 많은 것들 재밌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한 거는 아마 어제 이 소식 전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심사임당님의 채널이 매각되었다는 얘기죠. 아마 이 채널은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가 보셨을 채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채널을 매각한 건데 인수한 사업자가 전업투자 DP님이라고 하시네요. 15에서 30억 정도로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높은 숫자가 더 좋다 보니까 30억이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심사임당 사이트의 구독자 수를 보게 되면은 아직 182만 명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동안에 어떤 썸네일 영상들도 쭉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심사임당에 빠지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지? 라는 궁금증도 저도 있기는 합니다. DPN 스튜디오 역시도 이 DP님이 하신 DPN 스튜디오도 자체적인 채널을 갖고 있기는 한데 3만 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의 사업을 해서 확장을 위한 인수와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곳에서 나오는 앞으로의 수익이라는 것들, 그 채널이라니 그렇거든요. 지금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에 대해서도 돈이 들어오긴 하지만 과거에 올라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키우는 조건까지 넘겼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인수했을 리가 없으니까요. 30억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키우겠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심사임당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 주연구 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심사임당의 이름으로 더 유명했었었는데 이거를 매각했다라는 거는 이제 둘이 결별을 했다. 또 다른 나하고 좀 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랄까 어떻게 사시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제 은퇴를 하시는 줄 알았었거든요. 이걸 딱 봤었을 때. 그렇지는 않고 이 주PD라고 하는 돈 버는 생각, 주원구의 돈 버는 생각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 중에 있으십니다. 벌써 3개월 전부터 운영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역시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드는 게 33만에 23만에 10만원씩을 빵빵 터뜨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걸 통해 또 새로운 도약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창업이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생각해 볼 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네이버 카페 같은 것들을 사거나 팔 때에는 이게 네이버 카페 장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사람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심사임당 채널은 이 주피디님께서 이끌었던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빠지고서 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퀘스천이 한 가지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영상들을 쑥 훑어보니까 그냥 인터뷰 형식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양옆에 앉아서 인터뷰한다기보다도 앞이랑 뒤에서 스크린 뒤에서 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앞에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이런 역할이라서 큰 포맷 자체가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큰 포맷은 유지가 되되 이제 심사위원만 빠지게 돼서 저도 처음에는 과연 이 채널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유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동안에 섭외했던 분들이 계속 나오고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래서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GPD 채널이 하나 더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로다가 탈퇴하고 다 옮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었는데 그건 또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돈 버는 생각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똑같이 예전 방식대로 심사임당에 나오셨던 분들을 불러와서 인터뷰를 하고 똑같은 채널을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쪽에서는 순수하게 책에 대한 이야기들,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 교육 사업을 키우고 있는 것들 이런 걸 전하실 예정이신 것 같네요. 어쨌든 이번 이슈로 인해서 대략적으로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는 게 182만 명 정도가 되면 30억가량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거 좀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슈카월드 같은 경우에는 220만 명이 좀 넘고 3프로 채널 같은 경우에는 200만 명이 듣고 있는 채널이죠. 이 채널들의 값어치도 그러면 30억 이상이구나. 하나의 정말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저희 채널 많이 키워봐야겠네요. 한 10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가보도록 하죠. 제페토가 중동 진출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두바이의 메타버스 전략이 있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프랜드 2.0 해외 시장 공략을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번엔 제페토가 중동 지역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아랍어 버전하고요, 터키어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에요. 중동 시장에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메타버스를 소개한 게 없었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이 시장에는 35세 이하 인구가 67% 혹은 50%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다 라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의구심이 드는 건 맞아요. 왜냐면 제페토 현재 가입자 수가 3억 명이 좀 넘고 사용 가능한 국가가 200개국이 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페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저도 이제 업무 때문에 관련된 것들 보면서 강의할 때 보여드리기도 하고 직접 빌드도 좀 만들어 보고 이런 재미가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너무나 재밌어갖고 미친듯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어린 세대, 20대 이하가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35세 인구 이하가 67%에 달한다는 것만으로 뛰어드는 건 이건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이 7월 18일에 두바이 쪽에서 메타버스 전략을 발표를 했었어요. 메타버스 스트레이지로 나오죠. 예, 발표를 했었고, 앞으로 지원책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5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말 잘생겼네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보고 들어간 것 같아요. 앞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연구개발에 대한 협업, 해외 기업에 대한 유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개발, 메타버스 교육 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5년간 5조 원이니까 이걸 보고서 선점하려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업들, 이 두바이가 생각하는 이슈에 조금이라도 얹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역시도 한 번은 발을 쓱 한번 걸쳐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이런 관점에서 이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참, 이 소식 전하면 한숨을 그냥 쉰 건 아니라 시간이 너무 빨라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언팩 행사가 돌아왔네요. 2022년 8월 10일로 지금 공식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삼성 갤럭시 언팩이고요. 주제가 잡힌 거는 Unfold Your World, 그러니까 당신의 세상을 펼쳐라, 이런 이야기겠죠. 딱 봐도 이거는 플립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와 플립이 주인공이 될 겁니다. 보라 색깔이 살짝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번에 메인 컬러를 이 퍼플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폴드는 아니고 플립만 자꾸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개가 된 거나 아니면 알려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즘에 유출이라고 읽고 사전 공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Z 갤럭시 Z 플립 4, 폴드 4, 그리고 갤럭시 워치 새로운 버전하고 버즈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출시 날짜는 8월 26일 정도로, 그러니까 10일날 발표를 하고 2주 정도 뒤 사전 예약을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금액은 여전히 폴드는 200만원대, 플립은 120만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폴드 4의 경우에는 사이즈 변화가 과연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다, 세로형이다, 불편하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약간 좀 넓어질 것 같아요.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내부는 7.6인치 그대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이즈는 조금만 차이가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는 호환이 안 될 걸로 보이고요. 이번엔 또 주름 개선 정도만 있는 업그레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펜은 쓸 수 있을 텐데 내장형은 아닐 것 같아요. 갤럭시 폴드 3의 중고가 자체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동네 당근에 들어가 보게 되니까 대략적으로 9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면 이제 살 수 있게 됐네요. 그렇다면 폴드 4가 공개가 된 다음에는 굳이 폴드 4를 사실 필요는 없지만 나도 한번 접었다 펼치는 폴더블 폰이 필요했었어 라고 한 분들이면 차라리 폴드 3를 한번 구매하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반짝하고 멋진 이슈를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삼성도 요즘에 그런 걸 잘하다 보니까 저도 알람 바짝 켜놓고 나서 8월 10일에 소식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는 참 앞으로 유출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7월 21일인데 10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재밌는 것들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해봅니다. 그러저나 빨리 AR 하나 공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IT에 대한 얘기 3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심사익는 채널 매국에 대한 이야기, 중동 진출, 여기 뒤엔 두바이의 메타버스 전략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갤럭시 언팩 행사가 8월 10일로 잡혔다. 3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